안녕하세요. 오늘은 타인은 지옥이다 라는 그 얼마 전에 웹툰 원작을 드라마로 만들어서 임시완이 주연했던 드라마 있었죠. 그거랑 사실은 인식론 때문에 출발했는데요. 그 대학원 강의에는 올려놨는데 우리가 말을 한다는 것 아니면 누군가를 인식한다는 것 그게 밖에 사물이 있고 내 머릿속에서 의미가 생기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옛날에 이데아, 플라톤이 말한 이데아, 그 사상이 서구 형이상학, 메타피직스라고 얘기하시죠. 피직스 그러면 이제 물 세계,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그 물리학의 어원이 된 그거 말고 이제 초월적인 거 있죠. 의미는 뭐고 산다는 건 뭐고 그런 얘기할 때 가장 진도가 많이 나온 게 이제 과학에서는 실증주의죠. 실증주의. 밖에 객관적인 사물이 있고 우리가 그거를 의미를 디스커버리, 발견한다. 이게 나중에 행동주의 학습 이론으로 연결되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관념론, 칸트부터 후설, 하이데거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하이데거는 여기 넣으면 안 되지만 관념론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밖에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어떤 컴퓨터를 인식을 한다. 그러면은 컴퓨터가 이렇게 밖에 사물이 있죠. 그리고 내 머리가 있죠. 그 사이에 그 컴퓨터의 이미지를 내 앞에 세워요. 내 이성 앞에 오성이에요. 정확하게 칸트가 말한 거는 앞에 세운다. 그래서 포스텔론 그게 언더스탠딩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게 대해서 그 어떻게 알게 되냐면 나의 스키마 칸트 용어로는 그게 독일어 스키마타고 선생님들은 이제 스키마에서 그 교육심리학에서 들어온 그 용어죠. 그걸 도식이라 그래요. 그걸로 찰칵 이렇게 개념을 찍어서 아 이거는 컴퓨터 아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여자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현상학을 토대로 이제 실존주의까지 발전이라고 해야 되나? 실존주의로 굉장히 철학에서 뿌리를 내리게 돼요. 그래서 그거를 실존주의적 전환이라 그래서 굉장히 그 중요한 사건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 이제 그 사물이 아닌 인간 존재 실존 2차 대전 거치면서 왜 실존주의 그 까미도 그렇고 그다음에 샤르트르도 그렇고 샤르트르 소설 뭐 존재와 무하고 연결되는 거기서 나온 용어입니다. 타인은 지옥이다라고 해서 그래서 어쨌거나 후설의 현상학을 문법, 방법론으로 해서 실존주의적 사유가 전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후설의 제자인 하이데거, 샤르트르는 그 하이데거를 굉장히 좋아했대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조광재 선생님이랑 뭐 이런저런 분들 내용에서 발췌한 거고요. 산다는 게 뭘까? 존재라는 게 뭘까? 우리는 뭘까? 거기에 대한 질문에서 출발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는 타인은 지옥이다 하기 전에 존재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요. 근데 존재라는 의미를 하이데거가 누구에게서 가져오냐면 헤겔에게서 가지고 옵니다. 헤이글이라고 이제 그 역시 독일 철학자 관념론 철학의 정점을 찍은 그 분이죠. 그래서 헤겔이 뭐라 그러냐면 세상 모든 거는 선생님들이 헤겔 변증법 다이얼렉틱에서 그 변증법으로 잘 알고 계시는 거기에요. 여기 기억나시죠? 세시스, 엔티세시스, 그리고 신세시스. 세시스 아시죠? 세시스. 그 뭐냐면 석사 논문 한 그런 뜻도 돼요. 이 정말 뭐 논제 이렇게 뭔가 논의를 딱 던지면 반대 의제가 또 나오죠. 그래서 이거 절충해서 이제 합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정, 반, 합 요렇게. 그럼 요 합은 영원히 저기 머무르는 게 또 다른 정으로 자리 잡는 거예요. 이게 세상 순리죠. 뭔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아닌가? 그러다 나중에 절충해서 나름대로 합의를 하죠. 그 신세시스 종합이라고 하고요. 그게 또 다른 이제 합의된 상태가 또 다른 정으로 영원히 머무르지 않고 계속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변증법으로. 근데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정에 해당하는 거, 반에 해당하는 거, 합에 해당하는 거 여기를 존재적 측면에서 한번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해겔이 뭐를 구분했냐면 즉자, 대자, 즉자, 대자.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이제 즉자. 혼자 행복하죠. 근데 뭔가 상대 슬라이드 순서를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즉자, 대자, 즉자, 대자 이 두 개 결합된 거죠. 그냥말로 말 그대로. 그래서 보시면
두 가지로 나뉜대요. 존재와 무하고도 관련되는데요. 즉자는 뭐냐면 혼자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사물이에요. 그리고 얘네는 영원히 동일해요. 똑같아요. 뭐 저기 컴퓨터, 내 컴퓨터가 물론 먼지 않고 그런 건 있는데 이거 바뀌면 안 되죠. 근데 사람은 안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은 어떻게 이제 좀 제가 무식하게 분류를 하면 즉자는 in itself 그 자체로 있는 물 자체예요. 대상. 똑같이 동일성을 유지하는 그 무엇. 근데 사람은 뭐라 그러냐면 대자 존재라 그래서 영어로는 for itself. 이거 대가 어떤 사람들이 한자를 잘못 쓰는 경우가 있는데 대리하다가 아니고 마주할 대자예요. 마주보고 서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샤르트르 소설 중에 맨 마지막에 존재와 무엇가 여기서 이제 정점을 이루는데 존재는 그 existence 그때 말씀드렸죠. 존재라는 게 어떻게 되냐면 x가 이렇게 저희 왜 그 뭐라 그러죠? 비상탈출구 보면 exit 있잖아요. 그 x예요. existence 이렇게 되잖아요. 요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의 나 요게 being이에요. being 여기로부터 끊임없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일신 우일신. 근데 이제 즉자는 뭐냐면 요 상태로 머무는 거예요. 영원히 동일성을 유지하는. 그래서 이거를 즉자를 뭐라 그러냐면 선생님들 이제 되게 좋아하는 단어 에센스예요. 에센스. 그 담배 중에 에세 있죠. 에세. 그게 이제 그 에센스 본질 뭐 그 이렇게 존재 머무르는 그런 의미예요. 요 상태로 그냥 머무는 거예요. 본질 그대로. 오늘 내일 안 바뀌고 동일성을 유지한다라고 표현하시는. 근데 대자는 그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새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즉자, 대자, 즉자, 대자의 상태. 아까 여기 정반 합의 상태를 끊임없이 온 건데 즉자 여기를 여기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거를 즉자, 대자, 즉자, 대자 이렇게 존재가 바뀌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샤르트르가 즉자 존재는 사물 그 사물 존재고요. 인간은 근데 대자 존재라는 거예요. 사물은 그냥 그대로 self sufficient 에센스 그대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세계의 모든 사물이 되겠죠. things 우리 밖에 있는 거. 물 자체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대자는 뭐냐면 대상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스스로를 대상화시키기도 하고 물론 우리 주변에 수많은 타인들이 있잖아요. 그 타인들하고 마주보고 서 있는 존재 대자라는 거예요. 대자. 마주보고 서 있다. for itself 누군가를 위해서 또는 내가 누군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 그런 대상화된 존재고 그래서 의식 안에서 인간만이 스스로를 이렇게 대자로 만들 수 있는 그걸 자기 반성이라 그래요. 스스로를 사물화시킬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대상으로 해놓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샤르트르가 이걸 뭐라 그랬냐면 대자는 인간 존재가 대자인데 for itself에 해당하는 거 있죠. in itself 그 자체로 충만하고 동일적이고 영원히 유지되는 그런 사물이 아닌 인간은 근데 그게 아니고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끊임없이 요 존재 바깥으로 지금 나의 그 에센스 굳어진 이 스냅샷 거기서부터 빠져나간다 그랬죠. 그거를 현존이라 불렀어요. 존재 아니에요. 존재라고 할 때 이 즉자 존재 얘네예요. 얘네.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그게 뭐냐면 우리는 영원히 새로워질 수 있죠. 그래서 존재와 무에서 존재가 즉자 존재고요. 사물이고 무가 인간이에요. 대자 존재. 왜 무예요? nothingness. 무에서 뭔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무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 없는 게 아니에요. 텅 비어있다. 우주 빅뱅 이전에 카오스 생각하시면 돼요. 꽉 차있죠? 근데 없죠? 그게 뭐냐면 끊임없이 다른 걸로 바뀌어 갈 수 있는 그런 존재란 뜻이에요. 현존. 그래서 인간은 뭐냐면 여기 그냥 그대로 있으면 이거 사물이에요. 그게 아니고 인간은 계속 그걸 부정하면서 뭔가로 계속 바뀌어 나가는 무의 존재다. 텅 비어 있는 것 같지만 무엇이든 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nothingness. 텅 비어 있는 게 아니고 무엇으로든 될 수 있는 존재.
그래서 인간은 거기 있음에 머물러 있는 존재가 아니고요. 사물과 달리 어떻게 한다 그러냐면 끊임없이 자기 부정을 통해서 다른 게 되어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대자 존재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게 말장난 같은데 잘 보시면 보세요. 샤르트르는 인간은 자신인 거인 동시에 자기가 아닌 거죠. 왜냐하면 내가 아닌 다른 걸로 바뀌어 나가니까 계속 영원히 머물러 있지 않잖아요. 똑같은 상태로. 오늘하고 내일하고 나하고 1년 전 나하고 10년 전 나하고 내일에 나하고 그래서 인간을 끊임없이 현 존재 보세요. 자기이면서 끊임없이 자기가 아닌 것으로서 존재하는 바뀌어 나가는 존재다라고 얘기하면서 인간은 오직 인간만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래서 대자 존재 요 마주하고 서 있는 스스로를 마주하고 서 있다도 돼요. 그래서 대자 존재는 이미 나는 나 자신이 아닌 거죠. 그래서 보면 나 자신은 자기 동일적인 내용으로 영원히 머물러 있는 거는 즉자 존재, 사물이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대자 존재, 나를 마주하고 또는 타인을 마주하고 서서 끊임없이 다른 걸로 바뀌어 나가는 그게 현존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샤르트르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대자 존재인 인간은 나는 우리는 각자 모두 즉자 존재로서 규정된 나 자신을 날마다 부정하고 초월하고 무아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걸로 바뀌어가기 위해서 지금을 0점으로 놓고 지금을 원점으로 놓고 제로점으로 놓고 다시 무아함으로써 다른 걸로 바뀌어 나가는 현존하는 존재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대자 존재라 그랬죠. 인이 셀프가 아니고 항상 지금의 나를 지금의 오늘의 나 여기 항상 있는 나를 부정 존재 초월 무아하면서 다른 걸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우리는 그런 자유가 있죠. 사물과 달리. 그래서 샤르트르가 뭐라 그랬냐면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거죠. 다른 게 될 수 있는 자유가 있죠. 그래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데 이게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냥 동일하게 머물러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다. 자유롭도록 처해져 있다. 좀 처벌받았다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렇게 자유롭도록 내버려져 있는. 그래서 즉자 존재로 규정된 자기 자신만 똑같이 사물처럼 머물러 있으면 그 인간이 아니래요. 인간인 이유, 존재한다는 그 의미 속에 실존주의가 말하는 인간은 즉자와 대자로 나누었을 때 어떻다고요? 자기 동일적으로 언제나 똑같은 나로 동일적으로 머물러 있는 사물, 즉자 존재가 아니고 우리는 자유롭도록 처해져 있다 그랬죠.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다. 근데 어떤 자유예요? 대자 존재로서 끊임없이 오늘의 나를 부정, 초월, 무아하면서 새로운 나로 존재하는 그게 존재의 의미예요. existence, exit from being 오늘의 나죠. 오늘의 존재로부터 빠져나가는 거. 새롭게 바뀌는 거. 그게 존재래요. 그래서 종점은 어디예요? 죽음이죠. 죽음. 그래서 하이데거가 지금 하이데거, 헤겔 이렇게 실존주의자들하고 연결되는 뿌리가 하이데거가 뭐라 그랬냐면 진짜 너의 존재를 알고 싶거든. 항상 죽음으로 앞서 달려나가서 선구자 할 때 선구자 있죠. 그냥 앞서 달려나가서 나의 죽음을 보고 오늘의 상태를 제대로 보라는 거예요. 너의 존재의 의미를 정말 너의 본연의 모습을 찾고 제대로 살라는 거예요. 제대로. existence. 실존주의를 현상학이라는 건 자기 인식, 나는 누구고 밖에 있는 사물은 누구고 그 구분에서 인식에서 출발해서 결국은 후설의 제자인 하이데거가 존재론으로 가져가면서 그게 이제 실존주의하고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존재한다는 게 뭘까? 산다는 게 뭘까? 그래서 즉자, 대자로 구분하고 결국은 하이데거는 뭐라 그랬냐면 인간 본래 제대로 실존, 제대로 본연적으로 자기 고유성을 찾아서 산다는 의미를 알려면 이게 지금 다 헛개비라는 거죠. 그 존재 의미는 그 누구죠? 변신. 카프카가 변신이라는 걸 썼잖아요. 어느 날 깨워보니까 벌레가 되어 있는 거죠. 거기서 다른 상대방, 대자로서의 타자, 그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 나, 거기서 이제 벌레로서 이제 결국은 쓸쓸히 죽어가잖아요. 거기서 하이데거 철학하고 연결성이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고 결국은 그 근원적으로 따지고 들어가 보면 헤겔이 세 개로 나눴다 그랬잖아요. 즉자, 대자, 즉자, 대자. 그래서 요거를
즉자는 사물, 대자는 인간 이렇게 하고 인식 안다는 게 성립하는 거는 정반합의 과정으로 간다 그랬죠. 그렇게 한번 볼게요. 인식의 성립, 우리가 아는 거, 의미 만드는 거, 그거는 즉자, 대자, 정반합, 변증법으로 어떻게 가는지 한번 볼게요. 즉자는 물 자체예요. 사물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대자는 누군가로부터 마주보고 서 있으니까 거리 두기가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거리를 두고 볼 수도 있고 타인을 거리를 두고 볼 수도 있고 인간만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인간만이. 그래서 대자는 자기에게 거리 두기를 한다. 그래서 인식이 성립한다. 관념은 말씀드렸죠. 아까 밖에 있는 물건이 있으면 컴퓨터가 내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아니고 그 이미지를 앞에 세우고 인식의 내 도식, 스키마로 찰칵하고 의미화해서 알미 성립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자기를 스스로도 대상화시킬 수 있어요. 타인도 대상화시킬 수 있고 이거를 철학에서는 자기 반성이라 그러거든요. 스스로 있는 게 아니고 인간은 그래서 인간이 직자로 머물러 있으면 그건 사는 게 아니라 그랬죠. 인간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앞에 페이지에서 조광재 선생님이. 그러면 즉자대자는 뭐냐면 이렇게 대자를 한 번 더 부정을 거쳐서 다시 자기에게 돌아오는 거. 다시 즉자가 되는 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보세요. 이게 나예요. 있었어요. 인식의 성립. 즉자가 있었죠. 이거 뭐지 하고 뭔가를 봐요. 그래서 나름대로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정이 성립되는 거죠. 요 합에 도달해서 요거를 즉자대자라고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식이 성립하는 거는 즉자 상태였죠. 근데 뭔가 이렇게 낯선 게 들어왔죠. 대자를 마주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부정을 거친다 그랬는데 즉자에서 이게 나는 나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아니야. 그럼 나는 뭐지? 하고 다시 즉자 대자로 간다는 거죠. 정반합으로. 그럼 합의 상태는 또 다른 즉자가 되고 머물러 있다가 동일성으로 머물러 있다가 또다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가 이물질이 들어온다 그래요. 인식으로는. 이거 뭐지? 하고 낯선 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합의를 해서 세틀다운 되죠. 나름대로 또 타협점을 찾잖아요. 정반합 요렇게 해서 종합의 단계로 가는 이거는 이제 해결이 말한 거고요. 이거를 샤르트르가 가져가 가지고 즉자, 대자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정리해 볼게요. 즉자는 사물처럼 아니면 우리가 인간 이외의 나머지 우리가 대상화하는 나머지 그러니까 머물러 있는 거 그대로 머물러 있다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즉자, in itself라 그랬죠. 근데 인간은 그게 아니에요. 대자, 무언가를 마주 대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대자 존재인 우리는 자기 동일성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지만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는 건 인간이 아니다라고 막까지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은 무의 존재다. 무. 존재와 무에서 흔히 사람들이 뭐라고 착각하냐면 존재가 사람인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인간인 대자 존재인 인간이 무예요. 무가 뭐라 그랬죠? 0점에서 무엇이든 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 카오스 상태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빵 터지면서 이렇게 물체 사물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행성도 되고 뭐도 만들어지고 그렇게. 그래서 이 표현 되게 자극적인데 보시면 인간은 existence 현존한다는 그 자체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동일성을 거부하고 물건처럼 머물러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새롭게 계속 즉자 존재인 나를 부정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자유롭지 않을 자유가 없다. 자유롭도록 처해져 있다. 벌 받은 것처럼. 그래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조광재 선생님이. 만약에 누군가가 자기 동일적인 즉자 존재로 규정된 자기 자신만을 고집한다면 그건 아예 인간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면 여기서 즉자 대자 구분 의미 이해 못하셨으면 제 잘못인데요. 나중에 한번 스스로 찾아보세요. 유튜브나 뭐 구글 가셔서 글도 보시고 동영상도 보시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오늘은 왜 그러면 샤르트르가 타인은 지옥이다 그랬을까요? 우리가 좀 더 이제 쉬운 거부터 먼저 할게요. 다른 사람, 타자하고 맺는 관계는 이렇게 샤르트르가 분류를 했어요. 마조히즘, 사디즘, SM, 사도마조히즘이라 그러죠. 칸트하고 사드하고 동전의 양면이에요. 해야 될 것만 적극적으로 죽을 때까지 추구한 사람이 칸트라면 하지 말아야 될 거를 죽을 때까지 추구해서 인간이란 뭘까를 보여준 게 사드죠. 동전의 양면이다. 칸트 사드 얘기는 또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마조이즘은 뭐예요? 나를 희생하는 거예요. 모든 나의 욕망을 포기하고 다른 사람한테 맞추는 거죠. 세디즘은요. 여기 왜
성적 관계에서 이렇게 사도마조이즘에서는 이렇게 때리는 사람이 세디즘이고 맞는 사람이 마조이즘이에요. 둘이 짝꿍이에요. 어느 하나가 없으면 성립하지 않는. 그래서 사디즘은 어떻게 돼요? 내가 주인이 되고 상대방을 노예 때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쾌락을 느끼는 그런 거고. 또 하나 우리가 타자에게 어떤 게 있어요? 무관심한 태도. 관심 없다. 사랑한다는 증오보다 더 무서운 게 무관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거 뻥이에요. 무관심하려면 얼마나 몰입해야 되는지 아시죠? 그래서 무관심, 타자를 완벽하게 무시한다는 거는 결국 뭐예요? 타자한테 엄청나게 집착한다는 거예요. 알고 무관심한 거 있죠. 인식의 지평에 들어왔는데, 의식의 지평에 들어왔는데 그 사람을 무시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단함과 몰입과 그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어떤 태도가 있어요. 그 유희, 연기예요, 연기. 타자가 나를 보는 이미지대로 나를 맞추어 연기하는 거. 우리뿐만이 아니고 저도 그렇고 뭐 대한민국의 모든 우등생들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엄마가 공부 잘한다고 하니까 엄마가 공부 잘하는 딸을 좋아하니까 그래서 착실히 남이 나를 보는 그 이미지대로 얼굴 모습 이미지대로 맞추어 사는 거죠. 그래서 그 까미의 이방인이라는 소설 있죠. 메르소 이거는 이제 변주에서 햇살이 눈부셔가지고 죽였다. 왜 죽였냐 그랬더니 이거 까미 이방인 읽어보셨죠? 근데 그 사람이 왜 문제가 돼요? 문제적 인간이었죠. 근데 그 양반은 왜 문제가 됐어요? 사회가 규정해 놓은 도덕, 정상에 안 맞추어 산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하기를 포기한 거죠. 엄마가 죽었는데도 울도 안 해. 너 왜 안 우냐고. 사람을 죽이는 것도 우리는 왜 누군가를 살해했으면 뭔가 그럴싸한 이유,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있기를 바랬는데 햇살이 너무 눈부셔서 방아쇠를 당겼다. 그게 왜 문제가 됐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푸냐면 정말 그 인간이 실존적인 존재가 아니었을까. 남들에게 맞추어 살기를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죠. 그 주인공이 남들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연기적 태도를 거부하고 뭐가 정답일까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사회적 코드가 있죠. 길들여져 있고 근데 정말 슬퍼하는 모습이 뭘까요? 대성통곡하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죠. 그래서 왜 이거 근원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코드화되어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제 니체가 그런 얘기 하죠. 우리가 지금 도덕적으로 옳다.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니면 살인사건이 일어났는데 누군가를 죽여야 할 그 상황. 근데 그거 뭐라 그래요? 니체가 모든 세상에 옳다 그르다라는 도덕의 계보학이라 그러잖아요. 그거는 근원을 따지고 올라가면 귀족 계급이 딴 계급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지배층, 힘을 가진 자들이 노예를 부리기에 좋도록 자기들이 보기에 좋은 것을 도덕으로 만들었다. 옳고 그르다로 만들어서 길들여진 거다라고 얘기하거든요. 도덕의 계보학. 그럼 그 지배층이 바뀌면 그 도덕이 바뀌죠. 하여튼 우리는 그렇게 코드에 길들여져 있다. 이렇게도 얘기하거든요. 근데 보시면 그럼 보세요. 해겔이 변증법에서 갖고 온 즉자, 대자, 정반합. 나는 즉자로 셀프 스탠딩, 셀프 서피션트, 충만하고 아무것도 필요함 온전체인 것 같죠?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서 어떤 이물질이 나타나요. 대자. 이거 나타나면 이거 뭐지? 하고 어떻게 해요? 해소를 해야 되죠. 그래서 또 다른 해소된 상태의 합. 그게 또 다른 정의 상태. 그래서 즉자 대자는 그 이분법으로 보면 즉자 대자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붙인 글자. 정반합. 영원히 정반합. 인생도 그렇죠. 누군가를 만나서 혼자 있다가 만나서 합의 상태로 갔다가 그 상태가 또 정상 상태가 됐다가 또다시 반대가 나타나면 또 다른 합의 상태로 가고 영원히 움직이는 거. 아까 여기 그림 있었죠. 그림. 근데 왜 그러면 타자를 지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샤르트르가. 왜 타자를 지옥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여기까지 하고 좀 끊어갈게요.